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담비 RC 강사 이용재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네요. 자, 2월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월은 다른 달과 달리 두 번의 또 정기 시험이 있는 달입니다. 자, 두 번의 시험 중에서도요, 바로 2월 8일 날 있을 시험을 대비한 적중 특강의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희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또 잘해야 고득점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준비한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을 준비함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특징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들은요, 자, 1, 200점, 뭐 3, 400점 이렇게 저득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사실 그 문제 수를 조금 줄였고요. 정말로 750과 혹은 그 이상을 목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이 정도는 평소에 애매하게 생각하셨던 문제들, 그죠? 우리가 흔히 아리까리한다라고 하죠. 네, 그런 문제들과 2013년에 자주 빈출되었던 토익의 예상 포인트들을 제가 좀 오늘 문제에 많이 실어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로만 선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월 8일을 대비한 적중 특강의 문제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101번 문제인데요. A, B, C, D의 보기를 항상 보시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시는 습관 잊지 않으셨죠? 자, 서로 다른 전치사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전치사를 고르기 위해서는 주변의 맥락을 통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야 되겠죠. 문장의 첫 단어인 주어가 Mr. Jenkins란 사람이 나왔어요. 그죠? 네, 젠킨스 씨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네, 모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서 Freelance Graphic Designer,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한 거겠죠. 그래픽 디자이너야? 근데 그 사람이 뭐? 그 사람은요, created various new styles of website, 다양한 형태의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웹사이트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빈칸 뒤쪽에 his client, 그의 고객들. 우리나라 말로 이 양쪽의 어떤 한국어로서 연결을 시킨다면 어떤 말이 들어가면 가장 좋을까요? 고객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취미로 만들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고객들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뜻이 좋겠죠? 자, 우리나라 말로 뭐뭇을 위해서 라고 할 때 가장 적절한 전치사가 있다면 바로 B번에 이 for가 되겠죠? 자, 단순하게 여러분, 뭐뭐를 위해서라고만 for를 외우지 마시고요. 이 for라는 전치사 자체가 갖고 있는 논리성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뭘 나타내는 거냐면 바로 목적이에요. 그죠? 누구누구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 목적을 얘기할 때 for를 쓴다더라. 그래서 이 for라는 전치사가 시험에 자주 나올 때는요, 지금처럼 누구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말해주는 대상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죠? For client, for members, for my colleagues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요, 말 그대로 어떤 행사명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죠? 나 생일 파티를 위해서 호텔을 예약했어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뒤쪽에는 바로 행사나 회의 등이 나올 때 for가 잘 나온다더라 라고 조금 더 확장시켜서 for를 기억하시는 게 낫겠죠? 단순하게 for 뭐뭐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Created website for the client. Make a reservation for a dinner party. 이런 식으로 이 두 개 정도가 나올 때 나에게 익숙한 전치사가 for다 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정답 B번이고요. 2013년 9월에 그죠? 1번 문제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출제된 것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there are 뭐뭇이 있는데 그죠? 네, 뭐가 있을까요? Break, shortcut, steps, details. 솔직히 there are까지만 보면 4개의 보기가 다 정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breaks.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shortcut. 그죠? 빨리 가는. 그죠? 지름길이 있어요. step이 있어요.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re are까지만 읽었을 때는
이 시험 문제 결정적인 단서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자, 과연 그렇다면 출제자는 어디에서 그 결정적인 단서를 주었을까요? 바로 뒤쪽에 Plant managers can take. 자, 뒤쪽에 동사 take가 보이십니까? 바로 공장의 관리자가 take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의 정답은요, 바로 다른 건 몰라도 평소부터 여러분 이 take란 동사와 아주 친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take와 평소에 자주 결합된 형태로 보셨던 명사가 혹시 있으신가요? 없다고요? 네, 그럼 오늘 아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바로 이 take란 단어랑 잘 어울리는 단어 중에 오늘 첫 번째 take steps. 우리가 조치를 취하다는 뜻이겠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다. 그럴 때 take step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take actions. 이것도 역시 조치를 취하는 뜻인 겁니다. 그죠? 액션을 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바로 measures. 이 단어도 역시 조치라는 뜻입니다. 즉 기존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실 때 스텝은 스텝, 네, 이 스텝으로 외우신 분들이라든지 액션은 행동, 그 다음에 measure는 뭐 조치 이런 식으로만 외우셨다면 이 문제 풀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토익 시험에서 어휘를 묻는 문제 중에서 우리가 5문제에서 7문제 정도는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이 콜로케이션의 형태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ake steps라고 하는 표현법을 아신 분들은 이 문제를 쉽게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다만 스텝을 스텝으로만 아신 분들은 이 문제를 좀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제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there is, there are 라고 해서 빈칸이 뚫려 있을 때 단어 자체만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대절 이하의 이 명사와 친한 동사가 혹시 있는가, 바로 그것을 따져볼 수 있는 시험의 특징을 한번 가져가 보시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take step, take measure, take action. 한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정답은 C번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Because, so, when, until. 서로 다른 접속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되겠죠? 접속사.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많은 분들께서 뭐 해석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고르려고 하시겠습니다만 일단 접속사들의 성격을 조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B번의 so,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하죠.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이 등위 접속사 so, 우리나라 말로 뭐 그래서 정도의 해석이 되겠는데 이 단어가 토익에서 등장을 할 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앞쪽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컴마가 99%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혼자 다니는 경우보다는 so 앞에는 항상 컴마가 같이 다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 빈칸 앞에 컴마가 없는 경우에 so는 거의 오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제가 토익 시험을 100번 넘게 봤는데 so가 정답될 때 컴마가 빠진 적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접속사로서의 so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일단 오답으로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C번과 D번의 when과 until 해석을 떠나서 일단은 시간이에요. 시간과 관련된 뜻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because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결국 두 개를 우리가 크게 한번 구별을 해본다면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일단 원인에 해당되는 because가 정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건 원인 결과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이제 세부적으로 시간까지 따지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The use of mobile phones during the performance. 공연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휴대폰 사용 금지 정도가 되겠고요. 빈칸 뒤쪽에는 It could interfere with audience and performers. 청중들과 공연자들에게 방해를 끼칠 수 있다. 방해를 끼칠 수 있다. 휴대폰은 금지입니다. 이게 어떤 관계로 보시는 게 맞을까요? 방해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은 금지되었습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정답은 A번의 because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시간의 느낌으로 볼 수는 없겠죠. 방해가 되니까 금지. 이 정도 식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앞에 결정적인 단서는 is banned. 뒤쪽에서는 interfere with. 이런 단서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동사 join을 알맞은 형태로 골라내시는 문제가 되겠는데 모든 문제에는 여러분 결정적인 단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문제에서는 바로 before. 우리가 흔히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아무리 미래가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래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공식을 저희 또 750 과정과 토담비 많은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즉, 앞쪽에도 will이 있으니까 뒤쪽도 will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before 이하 혹은 when과 if 등의 단어 이하에서는 will을 절대로 고르지 마시고요. 이 대신 현재 시제로서 미래를 조금 대신하는 현상이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문제에서 before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3달 동안 이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는 before가 가장 많았고요. 그 두 번째가 바로 when이었어요. 그래서 before 혹은 몇 가지 적어볼까요? 네, when 혹은 뭐 if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절 안에서는 미래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오답으로 낚일 수 있는 그런 함정이라는 거죠. 오히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는 거겠죠. 자, 전문적인 운동 선수들의 대열에 합류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before를 단서로 정답은 B번의 joins 살펴봤습니다. 자, 105번 문제. 자, 일단 2013년도 9월과 10월 이 양 달에 걸쳐서 정말로 우리가 자주 빈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 some, any, all, few. 이 네 단어 중에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전체를 다 읽는다는 것 사실 시간 낭비입니다. 왜? 단어 자체들만의 성격이 있거든요. 바로 A번의 some, 그 다음에 C번의 all, 그 다음에 D번의 few. 이 단어들은요, 뒤에 가산명사라고 하죠. 네. 셀 수 있는 명사가 올 경우에는 반드시 복수명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 some books, all the people, few things. 항상 뒤쪽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일 경우에는 복수명사가 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 any라는 단어는요. 뒤쪽에 셀 수 있는 명사도 단수를 쓰는 경우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네. anyone else, 그죠? any question 많이 써보셨죠? 우리나라 말로 그 어떤, 그 누구라도 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단수 명사와 결합될 수 있는 유일한 수량 단어가 있다면 바로 B번의 any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시험에서 any라는 단어는요. 부정문에 사실 더 많이 쓰였어요. 그죠? not any 이런 식으로 많이 쓰였습니다만 부정어가 없는 상황에서도 any가 정답될 때는 오히려 단수 명사와의 결합성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A번과 C번과 D번을 정답으로 하셨으면 some persons 혹은 some people, all people, few people 이런 식으로 써야지만 정답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자, 오늘 처음 알았던 N이었다면 여러분들 빨리 아셔야 됩니다. 이걸 빨리 알아야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르면 너 아직 N이? 네, 죄송하고요. 네. 정답이 B번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문제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토익에서 ETS에서 어휘 문제를 출제할 때 한 두세 문제 정도는요. 어떠한 의도가 있는 거냐면 한국 사람들이요. 니네 두 단어가 너희들의 언어로는 헷갈리겠구나. 그죠? exact, 정확한, correct, 정확한. 그 전에 우리나라 말로서는 두 단어가 유사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미국인들이 볼 때는 정말 다른 단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사전적인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국어로 쓸 때 이것도 정확한, 저것도 정확한, 나는 부정확한, 정답의 정답률이 부정확한 이런 경우 많이 겪으셨잖아요. 자, 바로 그런 의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exact란 단어는요, 정확한 건데, 뭐가 정확한 건지가 중요한 거겠죠? 바로 information. 이 정보의 정확성을 얘기할 때 쓰는 게 exact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정보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숫자라든지요, 뭐 금액,
그죠? 네. 3만 원 냈습니다. 자, 거스름돈이요. 딱 봤는데 37,200원 뭐 이렇게 그죠? 네, 그 금액이 정확한지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시간이 정확한지 그런 숫자와 수량에 해당되는 인포메이션의 정확성을 묻는 형용사가 바로 exact가 되는 거고요. correct란 단어는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이게 suitable, 옳은 겁니다. 그죠?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가? 빨간 신호등이 켜졌을 때 내가 건너는 게 정확한가? 그런 거죠. right, 옳은 거 있죠. 다음 중 문법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choose the grammatically correct answer. 그죠? 틀리고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쓰는 그 정확성이 바로 correct인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요. Please tell me. 나에게 말해주세요. 뭘 말해야 되는 얘기가요? Measurement of your room. 당신의 방의 measurement는 무엇인가요? 바로 치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height, 높이, 그 다음에 폭, width, 그 다음에 길이, length, 그죠? 네, 자, 폭과 길이 등에 해당되는 수치의 정확성을 말해줄 때 쓰는 단어는 여러분 exact가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exact 정확한, correct 정확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exact measurement of your room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묶어서 외우신다면 한국어로서는 헷갈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는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정답도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정확히 얼마예요? 정확히 몇 시예요? 이런 건 다 exact 쓴다라는 겁니다. 그죠? 방 몇 평이에요? 이런 건 다 exact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정답은 A번이고요. 그들의 의도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the top of class. 어떤 한 학원의 top of라는 과정이 있나 보네요. 이 과정은 누구를 위한 과정입니다 라고 쓰여 있는 문장이 될 텐데, 자, 이 단어가 오늘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죠. those. 많은 분들이 지시 대명사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앞에 있던 명사를 다시 받아서 쓰는 대명사. 그런데 신기하죠. 앞에를 봤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복수명사가 없어요. 헐. 도즈가 대신 받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대명사라는 것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자, 바로 이것은 이 도즈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예외적인 특징을 묻고 있는 거겠죠. 도즈는요, 지시 대명사 말고도 단어 자체 스스로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냐면 그냥 people이란 단어를 대신해서 쓸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저것들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바로 탑오프 과정은 뭐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입니다. 단어 자체의 동의어로 people이 있다면 여러분 people과 어울리는 관계사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바로 who라는 관계사를 쓸 수 있는 거겠죠.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익숙할 수도 있을 겁니다.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 그죠? 다만 이 ever가 붙는 복합 관계사는 선행사를 취하지 않습니다. 선행사가 있을 때는 오히려 ever가 붙은 단어들은 오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도우즈의 특별한 성격, 아무것도 없다면 people로 간주하라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108번. 우리가 요즘에 영화 정말 많이 나오죠. 제가 최근에 본 영화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죠? Escape. 그죠? 네. 실버스타 스텔론인가요? 네, 그 사람 나온 영화도 봤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비. 그죠? 가수 비가 나온 그 닌자 어세이신인가요?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그 영화에 누구 출연해? 출연진이 누구야? 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바로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feature. 이 feature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요. 앞에 있는 주어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뒤쪽에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Dave's Alaska Travel Agencies. 한 여행사에서 새롭게 만든 로고가 있어요. 그죠? 네. 무슨 이렇게, 뭐 어떻게 그려볼까요? 네. 네. 이렇게 그렸어요. 네. 이렇게. 네. 뭐 이게 로고라고 해볼게요. 뭐 이렇게 만든 로고가 있어요. 그죠? 네. 이 여행사의 로고에는 그리즐리 베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로고 안에 회색 곰이 들어가 있다? 걔가 출연한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동사가 바로 feature라는 겁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예문을 들어본다면 this film, 이 영화에는 features B. B가 출연합니다. 그죠? 네. as a ninja. 닌자로 출연한다는 겁니다. 그죠? 네. 하도 고정 맞지 마시다 이렇게 막 출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동사가 바로 features예요.
결국 영화에 누가 출연한다, 로고에 누가 들어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feature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정답은 B번이 되겠고요. 뭐 전시하다 뭐 이런 거, 뭐 나타나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정답은 B번의 features. 역시 자주 출제가 되는 동사예요.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109번 문제입니다. 4개 보기를 여러분들이 해석으로만 고르시지 마시고 이 토익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의미보다는 어법을 이용해서 정답을 골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선 결정적인 단서가 여러분 to be, 그죠? 4개 중에서 여러분 to be와 되게 친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힌트 하나 드릴까요? 바로 appears란 단어는요. 동의어가 누구냐면 바로 seem이란 단어입니다. 물론 appear에는요. 나타나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좀 오래된 가수죠. 엘튼 존이라는 가수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죠?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원래 노래 좀 잘하는데 오늘 좀 안 된다. 그죠? 네. 미안하다는 것이 가장 하기 힘든 말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뜻이겠죠. appear를 appear로 보지 마시고 seem의 동의어로 보셨다면 그때 이 to be가 친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appear가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보다는 seem의 동의어로 출제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올 때마다 항상 투부정사가 단소로 등장을 했다는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잘 낸다라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appear를 아직도 나타나다로만 외우시겠습니까? to be와 친한 단어로 기억하시겠어요? 이게 훨씬 더 빠르겠죠? 정답 B번이고요. 그들이 해석 문제를 낼 때는 해석보다는 동사의 어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다더라. 그들의 출제 방식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0번. 자, 서로 다른 관계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선행사를 보셔야 되겠죠. 자, enclosed is our sales list of the product. 제품의 판매 목록을 동봉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앞에 our sales list of the product. 아주 길지만 이 단어를 다시 받았겠죠. 그것들 중 상당수는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럼 이제 product 정도를 받았겠네요. 사람이 아닌 것을 받을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누군가요? 일반적으로 which와 that 두 개가 있겠죠. what은 선행사가 아예 없을 때 쓰죠. 그 다음에 이 them이란 단어는요. 그냥 대명사죠. 문장에 동사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대명사는 연결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정답에서 제외를 시키시고요. 2개가 등장을 했다면 다른 단서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바로 누가 될까요? 전치사 뒤쪽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은 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ost of which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요. 시험에서 이 수량과 관련된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all, most, many, much, some 네, 힘들어서 너무 많이 했나 봐. 그죠? 네. 이 수량과 관련된 단어가 등장을 하면 전치사 of가 항상 따라붙게 마련입니다. all of, most of, some of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뒤쪽에 붙는 관계대명사는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바로 누구냐면 앞에 있는 단어가 사물일 때는 which 그리고 사람일 때는 whom. 그러니까 여기까지 등장하면 정답은 둘 중에 하나가 일단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오늘 보기 속에 whom 있기 없기 없기. 그럼 바로 which 가셔도 사실 이 문제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which가 정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묶어서 외워주세요. all of which, some of which, most of which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네. 정답은 그래서 A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111번. fans. 그죠? 네. 찰스 레인의 팬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명사를 꾸미는 품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형용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단어를 골라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것은 ing와 ed를 붙여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딱 봐도 뭔가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팬이라고 할 때 devoting fan, devoted fans 누구지?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이 ing란 devoting이란 단어는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 단어를 평소에 써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devoted fans는요, 거의 이 단어는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devoted란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열성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giving somebody a lot of love or attention 정도의 뜻인 겁니다. 누군가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준다라는 거. 그게 바로 devoted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아이돌들의 그 팬클럽 있지 않습니까? 뭐 동방신기, 뭐 카시오페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팬들을 바로 우리는 devoted fans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분사를 갖고 능동과 수동을 구별하는 뭐 능동과 이렇게 하시면 이 문제 더 어렵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devoted란 단어가 쓰였을 때 뒤쪽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fans예요. devoted fans. 이걸 묶어서 그냥 하나의 표현법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정말 못 믿으신다면 오늘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할지. 그죠? 네. 분사의 구별보다는 하나의 단어로서, 어휘력으로서 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역시 2013년도 10월 달에 등장했던 문제라는 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devoted fans. 답은 A번이에요. 외우면서 막, 자기가 좋아하시는 그 팬들의 어떤 그룹의 이름을 한번 외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저도 외칠게요. 걸스데이 화이팅. 아우,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자, 112번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inside audition package bonus. 서로 다른 명사를 구별하는 문제인데, 자, this excellent computer equipment. 이 새로운, 이 훌륭한 컴퓨터 장비가 기존에 없었는데 이것이 환영할 만한 뭐가 될 거란 얘기죠. 없던 게 들어가면 환영할 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바로 앞에 welcome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단어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뒤에 to까지 같이 묶어서 바로 audition to. 많이 들어보셨죠? in addition to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audition to. 거기다가 welcome까지 붙이면요, 없던 게 생겨서 정말 환영할 만하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런던에 있는 그 한 지점에 없던 컴퓨터 장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너무 좋아요 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will be a welcome addition to. 그대로 출제되었었죠. will be a welcome addition to. 어디션을 첨가라고만 외우시는 분도 계시죠. 어디션, 첨가. 또 어떤 분들은 그죠? 네. 저팔계 흉내내는 거죠. 어디션. 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welcome addition to. 없던 게 생길 때 환영할 만하다라고 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B번. 참고적으로 insight도 시험에서 잘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뒤쪽에 into. 네. 전체가 into하고 되게 잘 어울립니다. 통찰력이죠. 꿰뚫어 보는 거죠. 인생에 마가 꼈어, 마가. 보는 거 있죠. 그걸 인사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패키지요? 네. 갑자기 소포가 왜 나옵니까? 그죠? 네. 보너스. 그죠? 보너스.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자, 13번 문제입니다. 서면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에 맞게 행동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귀하가 원하시는 대로, 요청하신 대로 저희가 해드리겠다는 거겠죠. 그죠? 네. 바로 전치사 upon과 잘 어울리면서 문맥상 전화로 연락 주시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럴 때 자주 쓰는 단어가 upon request가 되겠습니다. 원래 2013년도에는 정답으로 upon receive이 나왔어요. 소포를 받자마자 연락 주세요 라고 나왔는데 한번 나왔으니까 요번엔 바꿔보자는 거죠. 한번 나온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는 것보단 다른 보기를 이용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상 특강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upon request로 제가 한번 바꿔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걸 upon your request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정답 B번이 되겠고요. 114번. very, any, far, so. 그죠? 네. 자, 이 단어들을 어떻게 고를지는 결정적인 단서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바로 tougher. 그죠? 네. tougher 하다는 얘기는요, 터프하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죠? 최민수.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널 가질 거로 생각했어.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어렵다는 뜻인 겁니다. 그죠? 네, 나 떨고 있니?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바로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어구로서 가장 좋은 건 무엇일까? 이걸 묻는 문제였겠죠? 자, 바로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문제 중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much예요. 그래서 much tougher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far. 그죠? 그 다음에 또 자주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even. 그리고 하나 더, a lot. 이런 단어들 중에서도요, 이 두 단어가 사실 빈도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much와 far를 많은, much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much tougher, far tougher, even tougher.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어구 중엔 누가 가장 좋을 것인가 라는 거죠. 나머지 단어들 다 안 됩니다만 far. far는 바로 비교급 강조어구로 자주 등장합니다. 역시 시험에서는 much가 등장을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far도 알아두자는 얘기죠. 이러면 두 개 나가는 거네. 그죠? 네, much도 알고 far도 하는 거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문제 출제 의도, 비교급 강조구 너 알고 있니? 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정답은 far. 멀리 아니에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15번. 보기를 보세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테이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테이크를 어떠한 모습으로 집어넣을까라는 게 의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빈칸의 앞쪽에서 그 디렉션을 주기 마련입니다. ask라는 단어는요. 능동으로 쓰이건 수동으로 쓰이건 몇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능동이든 수동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명사가 올 때는 여러분 전치사 for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 ask for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올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대절과 또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걸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니까 몇 살 정도 될까요? 한 3살 때? 네. 네, 3살은 좀 너무했고요. 네. 한 13살 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13살 몇 학년? 6학년인가요? 네. 그때 이걸 한 번에 외우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to, for, that. 이 발음을 유독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죠? to, for, that. to, for, that. 왜 우리 이런 표현법 있잖아요. tit for tat. tit for tat.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표현법? An eye for an eye, a tooth for a tooth. 이렇게 외우면 조금 너무 길잖아. 그죠?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그럴 때 it's a tit for tat.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발음 비슷하죠? tit for that. 안 비슷하다고요? 네, 그럼 그냥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ask란 단어가 나왔는데 보기상에서는 동사 갖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와 잘 어울리는 단어는 투부정사. 일단 CD번까지는 가주시는 게 맞겠고요. 뒤쪽에 cut, 명사가 있다면 또 수동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to take. ask를 그동안은 요청하다로만 외우셨다면 약해요. ask, 그 투부정사 for 대절과 친한 그 동사라고 외우시는 게 토익에 맞게 단어를 외우시는 거겠죠. 이거를 묻다와 요청하다로 외워서 이 문제에 무슨 도움이 되시겠어요? 그죠? 묻다, 요청하다, 시험 문제 틀려. 네, 그렇게 공부하는 건 토익과는 관계없는 단어를 외우시는 거잖아요. 시험에 맞게 외우자고요. 그죠? ask는 to, for, that과 친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D번입니다. 뒤에 목적어이기 때문에 수동태 동사는 안 되는 거예요. 16번. 자, 역시 2013년도 후반부에 그래도 등장을 했던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내게 보기에 공통점이 있다면요. 다 앞에 있는 단어를 받을 수 있는 성격이에요. 즉 우리가 흔히 대명사라고 부르는 단어겠죠. 우리가 원이란 단어요. 앞에 있는 단수명사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hose와 them은요. 앞에 나온 복수명사를 대신 받을 때 쓸 수 있는 대명사입니다. 결국 A번, C번, D번은요. 명사를 받을 때 쓰는 단어들
다른 말로 대명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so라고 하는 단어는요. 명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명사 말고 구, 절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단어가 아니고 이 phrase, 몇 단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주어 동사가 포함된 절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속에서 If you have anything to say to Mr. Lee's concerning the weekly financial report. 자, 주간 재무 보고서에 관련돼서 미스터 리즈 씨에게 할 무언가가 있다면 뭐 할 말 있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라는 뜻이겠죠. 받은 단어가 누군가요? To say to Mr. Liz concerning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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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을 받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한 단어를 받았던 느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이만큼의 긴 부분을 다시 한번 받아서 쓸 때 그때는 다른 단어 안 되고요. 바로 so라고 하는 단어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걔가 좀 약간 사람이 플렉서블한 거겠죠. 그죠? 난 명사만 봐도 그런 애들이 A, C, D번이에요. 그죠? 아, 명사? 야, 다 와. 괜찮아. 괜찮아. 오빠야, 오빠. 구야, 구. 구 와. 괜찮아. 괜찮아. 오빠라니까. 주어 동사 절 와. 오빠 믿지? 다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안 되는 게 없는 게 바로 오빠들이잖아요. 그죠? 네. so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런 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답 B번이고요. 실제 시험에서도 do so라고 나왔어요. 그죠? Please do so. 그렇게 하세요. 앞에 나온 내용 대신 받아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명사 이외의 것을 받을 땐 so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모든 문제는 단서라는 게 있습니다. 뒤쪽에 앞쪽에 80%에서 50%. 숫자를 아신다면, 그죠? 네, 숫자 80과 50을 아신다면 80에서 50으로. 딱 화살표 방향이 이거겠죠? 이거를 여러분 동사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바로 fall.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fall이란 단어가 그냥 떨어지다 라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수치를 보여줌으로써 결정적으로 이 단어를 갖다 놓은 거고 보기 구성 한번 보세요. 반대말 같은 거 갖다 놨죠? raise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delay라고 하는 걸 쓰려면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2월 13일에서 2월 15일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딜레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정답 B번이 되겠죠? 18번.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구문을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익이라는 시험이 쉬운 것 같지만 정말 그 유형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단어 자체의 뜻을 묻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너 구문을 혹시 알고 있니? 라는 문제도 있다는 얘기겠죠. 이 문제에서는요. Not so much. A as B. Not so much A as B.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다면요. A라기보다는 B다라고 하는 하나의 구문이 들어간 겁니다.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그 문장 살짝 걷어보시면 되게 편해요. 원래 없던 구문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worried와 원래는 친한 단어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 worry 하면 떠오르는 전치사 솔직히. 그죠? 톡 까놓고 여러분 뭐 많이 쓰셨어요? 그냥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한번 가볼까요? worry about 많이 보셨죠? 그죠? 네. 그 worry about인데 중간에 구문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다. A라기보다는 B다라고 할 때 자주 쓰는 표현법인데 not so much 다음에 여기 as를 시험에 낼 것도 제가 예상 포인트를 한번 집어보겠습니다. not so much 하면 A as B. 그 다음에 worry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about이라는 거죠. 바로 이 문제는 worry를 보고 about을 골라내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죠?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회사는요.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만 염려하지 말고 about how to keep the ones they already have. 기존에 있는 기존 고객들을 유지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라는 해석이 되는 거겠죠. 맞아요. 회사들은 일단 자기 고객 됐다라고 하면 좀 너무 안일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지 마요. 기리지 마요. 네. 답은 C번이 되겠고요. 19번. 이 문제는 해석보다는요. 이런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약을 사면요. 그 안에 설명서 있죠. 그죠? 네. 자, 이 약을 바르실 때는요. 네, 세안을 하고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물건을 샀어요. 설명서를, 그러니까 물건 사면 설명서가 있죠. 네. 자, 요 운동기구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설명서 있죠. 네. 혹은 뭔가의 그 direction, 지침을 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접속사가 항상 when이에요. 특정한 그 시점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른 때는 안 되고요. 음식의 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상처가 났을 땐 후시딘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구체적인 단어를 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죠? 네. 토익의 점수를 얻고 싶으면 토담비. 네, 너무 강조했나요? 네.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럴 땐 요렇게 하세요. 누가 봐도 설명서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지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때는 항상 when을 사용한다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하겠죠. 음식물의 양이 많을 때는 일단 작은 용기에 담아서 넣으시고요. 그것을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빠르게 냉각시키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음식물 보관 방법에 해당되는 설명과 디렉션을 주는 거겠죠. 그럴 때 바로 when 쓴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상황. 그래서 뒤쪽에 이 명령법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죠? 네. When you apply to. 당신 지원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여기도 되게 중요해요. when과 please의 결합성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A번이에요. 막 문법으로 할 때 동안 이거 하지 마세요.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알겠습니까? 네. 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다면 좀 바꿔주셔도 괜찮겠죠. 네. 또 너무 싫어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네. 자, 120번. 비슷한 형태들의 단어가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단서가 어딜까요? have resulted. 동사가 해보면 여기까지가 주어 자리죠. 그럼 여기 명사 들어가겠네? 해보니까 명사 형태도 복수 명사. 4개 중에 죄송합니다. 여기 efforts가 있네요. efforts. 그죠? 네. 저 단어가 주어죠? 그럼 여기까지는 수식어가 되겠네요. 공장에 무엇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 공장과 같이 붙어서 우리가 복합 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factory automation. 우리가 이렇게 명사가 2개 붙어 있는 경우 많은 학생들이 약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이미 명사가 있다면 명사하고 같이 쓰일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주시고 평소부터 이렇게 자주 어울리는 복합 명사들은 저희 책, 그죠? 750 과정에 보시면 명사 파트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이 복합 명사들이 자주 많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Factory automation, 공장 자동화 정도로 쓰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B번이 되겠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네, 주어는 average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1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역시 2013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cartoons 하면은 종이상자예요. 종이상자. 유리상자 아닙니다. 그죠? 네, 종이상자. 네. 종이상자는 적어도 30cm씩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겠죠? 30cm씩 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should be placed, must be placed. 근데 from one another. 상자와 상자 서로 간의 간격이 30cm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즉 separately. 분리를 시켜놓으라는 얘기죠. 분리를 시켜놓을 때 우리가 separately라는 단어 쓰죠. 그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apart from이에요. 그게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부할 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특히 이게 좋아하는 여자분들 있으면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벤치에 앉아있다가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때 여자분들이 한마디 하죠. 좀 떨어져 앉아주세요. 네. 왜 그러세요? 냄새나요. 이러면서. 그죠?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바로 apart from은 어느 정도의 간격을 떨어져서라는 뜻인데 이게 시험에 나올 때 항상 누구와 함께 나오냐면 얼만큼 떨어지라는 이 구체적인 수량과 함께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cm 떨어져서 이렇게 쓰죠. 그냥 떨어져서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기와 함께 묶여 있고 from과 친한 단어. 바로 apart from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기둥을 그죠? 네.
이게 막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뭐 행시 전시회장 같을 때 그죠? 그럼 place the poles 그죠? 네. 30 centimeters apart from one another. 야, 기둥 있잖아, 기둥. 그거 30cm 벌려. 간격으로 그렇게 놔. 알았어? 오케이. 좋아, 좋아. ready. 고 이렇게 뭐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apart from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22번 문제입니다. 네 개 보기가 서로 다른 뜻인 건 가능한데요. 일단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 전치사를 준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네. 이 네 개 중에서 with와 정말 친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바로 proceed with. 우리나라 말로 지금 하고 있던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다, 진행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는 보통 뭐가 많이 나올까요? 업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근데 collaborating, labor, 노동이란 뜻이죠. 코, 함께, 그러니까 협력하다는 뜻이에요. 얘도 with 참 잘 와요. 우리가 요즘 가수들이 많이 쓰는 표현법이죠. collaboration, 그죠? 네. 이 뒤쪽에는 보통 사람이 많이 오죠. 누구와 협력하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세이브 에너지라는 회사의 사장님이신 아로요 씨가 있어요. 아로요, 그죠? 난 아로요. 네, 이분이 나왔어요. 네, 아로요 씨는요,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던 그 업무나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난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평소대로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proceed with인 겁니다. somebody 아니기 때문에 collaborating은 정답에서 조금 제외된다는 거겠죠. 기억하세요. 진행하다 아닙니다. proceed with 업무. 여기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답은 B번이에요. 123번 문제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기술 진보로 인해서 송금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한 은행 계좌에서 다른 은행 계좌로 라는 정도 될 겁니다. 이 문제에서 일단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은요. other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품사가 형용사예요. 이 단어가 정답이 되려면 뒤쪽에 이렇게 다른 명사를 꾸며야지만 가능합니다. other books, other cars. 뒤에 없죠? 지우세요. 나머지 세 개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another, the other는요. 하나를 가리킨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또 다른 하나. 정해진 하나. 근데 each other는 어떤 뜻인가요? 서로니까 적어도 두 개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결정적으로 나온 단어가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앞에가 하나니까 이 계좌에 송금을 받는 계좌도 하나일 겁니다. 두 개라는 말이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시험에서 여러분 each other 정답 되려면 앞에 복수명사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앞에 단수명사가 왔다면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차이점은 뭔가요? 얘는 부정관사, 얘는 정관사.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차이점이 있죠.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 누구 계좌인지 아시겠어요? 아니겠죠. 어느 계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작정 어쨌든 다른 계좌니에요. 딱히 어떤 계좌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때는 부정, 정해지지 않은 관사를 이용한 another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답은 C번이에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쓰려면 앞에 복수명사 등장하고 이 두 단어 쓸 땐 단수명사 등장하는데 덜을 쓰려면 앞에 구체적이고 아주 한정됐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눈이 있어. 그죠? I have eyes. 나 눈이 있어요. 네, 눈이 있어요. One is red. 한쪽은 빨갛고요. 이쪽은 파래요. One, the other. 하나밖에 정해진 게 없죠. 그럴 때만 the에도 쓰시는 거예요. 그죠? 눈이 하나는 빨갛고 파랗다고 하니까 정말 죄송하네요. 네,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답은 C번입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24번 문제. Either, neither, both, some.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unless. 찰스와 테디가 서로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면. 이렇게 앞에 부정어가 등장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바로 neither예요. 이 두 사람이 언급되는데 부정문이죠.
니네 두 사람 차분히 얘기하지 않으면 니네 두 사람 말이야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이런 뜻이겠죠. 뒤쪽도 해석적으로 지금 부정의 해석이 들어가죠. 넷 중에 부정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 B번에 neither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neither란 단어를 쓰시려면 이렇게 두 개라는 대상을 보여줄 때는 항상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죠? 네. 보스를 쓰시는 경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그럼 해석이 조금 말이 안 되겠죠? 두 사람이 차분히 서로 얘기를 나누지 않는다면 unless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의미상 맞지 않고요. 두 개를 언급하면 either와 neither. 하지만 부정어 뒤쪽에서는 neither가 훨씬 더 좋고 해석적으로도 부정의 느낌이 들어가야 이 문장을 맞는 게 되는 거겠죠. 네, 정답은 neither가 맞습니다. 자, 125번 문제는요. 시험에서 한 번 정도는 만나보시게 되는 아주 쉬운 우리가 상관 접속사의 짝짓기 문제라고 하죠. 바로 not A but B. 그죠?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되겠고요. 답은 C번이고 실제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either A or B.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 근데 not A but B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이 not은 그냥 not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not도 not A but B.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세요. 답은 C번입니다. 자, 26번. 대명사의 격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work라는 단어가 되겠죠. 이 단어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거든요. 이게 명사였다면 정답은 their work가 될 것이고요. 동사가 된다면 they work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겠습니다만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게 이제 귀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work가 명사라 가정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A번이 되겠죠. their work. 그래서 이렇게 명사구가 될 거예요. their work.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night shift. 얘도 명사. 두 개의 명사가 충돌할 수는 없겠죠. 동일한 품사가 같이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명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게 편한 겁니다. 그럼 정답은 누구냐? work는 동사다. 동사 앞에 쓰는 단어는 they were. 그들이 일한다 밤근무를. 사실 여기 관계대명사 하나 생략된 건데요.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하나의 단어가 두 개의 품사를 갖고 있을 때는요. 하나씩 가정을 해보세요. 명사인가? 동사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사 있을 때는 왜 안 되는지를 밝혀내면 나머지 다른 하나가 정답이 된다는 식으로 정답을 골라내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그들이 일하고 있는 그 밤근무 이런 식으로 수식 관계로 보시는 데이가 맞는 거예요. work는 동사가 맞습니다. 답은 B번. 자, 127번 문제. 아까 저희가 풀었던 문제 중에 most of which라는 문제 있었죠. 그거랑 좀 비슷한데요. one of까지 나왔어요. one of.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처럼 정답이 which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 놨는데 중요한 건 이 문제는 앞쪽에 and라는 접속사가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접속사가 없을 때는 which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접속사가 있을 때는 오히려 관계대명사가 정답에서 제외가 돼버려요. 왜요? 관계라고 하는 그 기능을 관계 이미 이 and가 해버렸기 때문에 야 연결은 내가 할게 연결은 내가 할 테니까 야, 접속사 기능 쫙 뺀 그냥 대명사들만 알겠어? 여기선 정답이 tham이에요. 결국 앞에 있었던 문제와 이 문제를 우리가 연결시켜 본다면 이 등위 접속사 and가 있으면 정답은 그냥 대명사, 없으면 정답은 관계대명사. 이 and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아까처럼 which가 정답된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만 and가 있는 문제 역시 예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해석은 똑같은데 그죠? 그것들 중 하나는 이건 똑같은데 and 있으면 그냥 대명사, 없으면 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8번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죠. market 명사입니다. 글로벌 국제적인 형용사.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다 이제 고민하시겠죠. 형용사 앞이니까 부사 쓸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왠지 형용사, 명사 앞에도 형용사 쓰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별할까라는 분들 계시는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글로벌 마켓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국제적인 시장 이렇게 많이 얘기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국제시장. 이 두 단어는요, 사실 형용사와 명사의 결합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국제시장이라는 하나의 명사입니다. 이렇게 평소부터 결합성이 강한 단어들은 하나의 명사로 보시는 게 맞고, 이 명사를 꾸밀 때는 당연히 형용사를 쓰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만,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요? 평소부터 형용사와 명사가 하나처럼 묶여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financial consultant, 그죠? 재정고문 한 단어입니다. graphic artist, 직책 이름이죠. 그런 거는 아무리 형용사와 명사가 결합돼도 앞쪽은 형용사가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한 단어의 명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comparative. C번 안 가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자, 129번 문제.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가시는 게 뭐죠? 비동사 뒷자리에요. 형용사 보호가 정답이겠다 라고 해서 많이들 이쪽으로 가시는데, 이게 바로 ETS에서 자주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이 자리가 지금 보어 자리가 아니고요. be in favor of라는 하나의 수거입니다. 뭐뭇을 찬성하다, 뭐뭇을 좋아하다라고 했을 때 쓰는 비동사와 전치사 in favor of가 한 덩어리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자리는요, 이 전치사 구를 수식해주는 수식어구로서 부사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overwhelmingly가 답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평소부터 비동사와 자주 친한 전치사 구들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게 좋죠. be in favor of, be in opposition to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묶어보시면 이 자리가 보호가 아닌 오히려 뒤쪽에 있는 전치사구의 수식어 자리로 바뀌게 되겠구나라고 해서 정답을 D번으로 가실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빈칸을 항상 앞쪽만 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뒤쪽까지 같이 보셔야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맞춰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점수에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맨날 여기 형용사만 고르는 문제는 저희 책에도 있고 제가 그동안 너무나 말씀드렸습니다. 예상 특강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설명드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번. 역시 헷갈리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have. 명사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 왠지 괜찮을 것 같아. 차이점은 have pp가 정답이 온다면 뒤쪽에 다른 목적어를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명사가 들어간다면 명사 뒤에 명사가 또 오진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명사는 A와 C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PP, discounted 두 개 있죠? 네. 그러면 일단 B번이 안 되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have 플러스 PP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탈락. A번과 C번 디스카운트, 할인. 이거를 우리가 가산인가 불가산인가를 조금 헷갈리시는데 일단 돈과 관련된 단어들은 여러분 다 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죠? 네. price, expense, 뭐 cost 다 가산이에요. 역시 할인도 돈과 관련 뜻이겠죠? 그래서 have discount of 답은 C번이고요. 다른 건 주의하실 게 뭐냐면 have 플러스 pp가 정답이 되는 문제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뒤쪽에 전치사가 아닌 다른 목조가 바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2013년 1월 달에 등장을 했던 문제인데 이제쯤 나올 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실어봤어요. 답은 C번. 디스카운트, 돈과 관련된 건 가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번. 이 문제는요. how랑 친한 단어 골라내셔야 돼요. how는 아무나 친하진 않고요. how는 여러분 형용사와 부사만 친합니다.
How many, how much, how often 이런 식이겠죠. 근데 뒤에 보니까요. The company's profit rose. 회사의 수익이 올랐다. 얼만큼. 어떻게 이런 뜻이겠죠. rose란 단어가 일형식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었던 품사는 원래 부사였는데 그것이 how의 수식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사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rose sharply. 아주 크게 올랐다. 근데 sharply는 앞쪽으로 how의 수식을 받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죠. How you are old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How old you are. 마찬가지입니다. The company's profit rose sharply.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How sharply the company's profit rose. how는 땡겨서 수식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형식은 부사랑 친합니다. 정답은 sharply. 날카롭게 아닙니다. 크게 올랐다, 엄청 올랐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답은 C번. 자, 32번 문제입니다. potential. 우리나라 말로 잠재적인이라는 뜻의 형용사도 있고요. 잠재적인 성격과 능력을 야기하는 명사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두 개 다 있어요. 그런데 앞에 더가 있다면 이때 포텐셜은 뭐로 쓰였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히 명사겠죠? 그럼 명사를 수식해주는 단어는 형용사. 하지만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너 포텐셜의 성격이 품사가 두 가지인 거 알겠니? 라고 물은 거죠. 알아. 어떻게 알았니? 네가 단서를 줬잖아. 아니 어떻게 알았지? 네, 이러면서 푸시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 단어가 두 개 이상의 품사를 갖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품사 구별하는 문제가 요즘 대세의 문제잖아요. 그럴 때는 단서를 이용하셔서 정확한 품사를 짚어내시는 게 중요한 거겠죠. 정답은 commercial potential입니다. 답은 B번. 자, 그 다음에 133번 문제는요.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never. 그죠? 네이버 아닙니다. 네, 네이버. 가끔씩 이거 쓰다가 네이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다음 뭐 이러고 갑자기 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never란 단어가 뭐 결코 뭐뭐 아니다. 이 앞에 이 n자 있죠. 이 부정어잖아요. 그죠? not ever 이런 뜻이죠. 바로 이 never를 조금 비슷한 단어로 써본다면 hardly ever. 이거 부정어잖아요. hardly. hardly ever 조금 비슷한 단어로 바꾼다면 그게 never예요. 즉 부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hardly와 정말 결합성이 좋은 단어가 ever예요. 이 두 단어를 바꾸면 거의 not hardly, 동의어 ever, ever 비슷하죠. 어디 갔어요? 네, hardly. 이거 주고 나서 결합성 좋은 단어 골라라? 바로 골라야 됩니다. 해석해서 ever 고르시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최고입니다. 인정할게요. 그냥 hardly ever. 한 단어로 기억해 주세요. 다음 C번이에요. 34번 문제. 이 문제는 정말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otherwise란 단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뜻이 있죠. 바로 뭐뭐 하지 않는다면, 네, 이 뜻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오늘의 정답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모르셨을 거예요. 이 단어가요. 우리나라 말로는 외에는, 뭐뭐 외에는, 다른 말로는 except for 이런 뜻으로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들이 냈기 때문에 저도 오늘 비슷한 문제를 갖다 놨어요. 그럼 우리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본 여행객들이 한국으로 오는데요. 어디 가나요? 바로 민속촌 갑니다. 근데 민속촌은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안 되는 역사 지역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죠? 네. 근데 민속촌 빼고 나면 용인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아파트 있죠? 제 친구도 용인 살거든요. 그죠? 네. 너 어디 사니? 저 뮤진아 너 어디 사니? 나 용인 살아.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기 수지 쪽에 아파트 단지 거기 살지?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어디 사니 유진아? 저 용인 살아요. 너 민속촌 사니?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막 이렇게 춤추는 이런 사람 없어요. 바로 민속촌, 그 얼마 안 되는 역사적인 지역을 빼고 그 외에는 다 현대적인 도시다. 반대말이 보일 겁니다. history. 그것만 빼면 대부분 현대도시다. 바로 무엇을 제외하고 그 외에는. 그때 그 otherwise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말이 하나 보이시면 되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history, 그것 빼곤 다 modern. 아시겠어요? 정답 otherwise. 35번. 어순에 주의해 주세요. Busy they are. 어순이 형주동이죠. 원래 they are busy 아닌가? They are busy. 그런데 어순이 특이할 때는 항상 이 단어만 정답이 됩니다. 바로 however. how란 단어가 들어가면요. 항상 형용사나 부사를 먼저 땡겨 쓰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however busy they are. 다른 말로 바꾸면 no matter how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how란 단어 자체의 성격은 형용사랑 친해요. How many? How old? 그런 때 쓰는 그 단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어순 특이하면 여러분 항상 how를 떠올려 주시기 바랄게요. 아무리 바빠도 1시간에 10분간 휴식은 해야 된다는 정도의 해석이 되는 거겠죠? However,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However busy they are. 어순의 특징으로 however를 기억하는 게 토익에 맞게 기억하시는 방법이에요. 기억해 주시고요. 36번. 접속사.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전치사. 물론 뭐 since는 접속사, 전치사 다 있죠. 네, 2개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날씨가 좋지 않아서 delayed, 지연되었다. 해석으로 봤을 때 원인 결과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because of가 답이 되는 건 알겠는데 이 since도 왠지 이 때문에란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since가 전치사로 사용이 되면요. 때문에란 뜻을 갖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밑에 이렇게 써있죠. Nike 하고 딱 써있으면 이거 언제부터 이래로 한 뜻이죠. 설립연도. 시간 명사밖에 못 와요. 이런 식의 단어가 오는 자리에 since를 전치사로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는 의도가 있었습니다만 정답은 because of로 고르시고 이건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이건 beside는 게다가란 뜻인데 그죠? 네, 첨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되었다. 원인 결과 확인하시고 답 고르실 때 since는 이런 식으로만 전치사로 사용된다라는 추가적인 사실 하나 가져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답은 B번. 137번.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나요? 한국인들에게는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implement, perform. 시행하다, 수행하다. 시행하다, 수행하다. 수행하다, 시행하다. 시행하다, 수행하다. 에라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implement라는 단어는요. 기존에 있던 것을 뭔가 바꾸고 변화시킬 때 한다는 겁니다. 시행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죠? 네. 과거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의 당선 공약으로 대운하를 건설하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죠? 뭐 여러분 아십니까? 내 말하지 않아도 날 찍었어요. 제가 4대강 뭐 이러면서 막 하셨던 경우 있죠? 그게 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implement, plan, policy, procedures, 계획, 공약 이런 거 나올 때 쓰는 거고요. perform이라고 하는 거 수행하는 거. 정말로 그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perform이 정답으로 나올 때 자주 등장한 단어가 바로 task, 업무를 수행하다. duty, 그죠?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perform이고요. implement는 plan, policy 이런 단어들이 왔을 때는 implement예요. 앞으로 뭔가 해야 될 거 그런 단어들이 올 때 오히려 잘 나오는 단어겠죠? task가 있다면 누구랑 친하다고요? perform이에요. 한국어로 가져가지 마시고 친한 단어가 누군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부터 perform 수행하다 아닙니다. perform a task 이렇게 돼요. 그죠? 네. You know about something like perform duty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달라요. 친한 단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시험에서 요 단어 나왔었습니다. implement. 그래서 저는 오늘 perform으로 정답을 한번 유도해 봤습니다. 답은 B번이 맞습니다, 여러분. B번이요. 38번. 비동사 뒷자리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A번과
B번을 고민하시겠죠. 뜻이 달라도 너무 다른 단어입니다. extensive는요, 포괄적인이에요. 느낌 자체가 이거예요. 그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화장품 있나요? 이거. 굉장히 폭이 넓다는 뜻인 겁니다. 근데 extended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요만큼이었는데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그죠? 선생님 여기 누가 깡패가 찾아왔어요. 그죠? 돈 안 갚아 이름. 일주일만 시간 주시면 제가 진짜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알았어. 기간을 늘린다는 게 바로 extended예요. 이거는 폭이 넓다는 뜻인 겁니다. 호텔에서 머무르는 그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하루 묵어도 되고 4일 넘으면 이거 아니고 기간이 더 연장해서 묵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때 스테이나 어떤 그 기간이 있죠. 이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A번이 정답이고요. 선택의 폭이 나온다. 뭐 제품들의 종류가 나온다. 그럴 때는 여러분 extensive가 더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호텔에서 리조트에서 귀하가 머무르시는 것은 연장됩니다. 이틀 더 연장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늘어나는 건 기간은 A번이 답이에요. 실제 시험에서는 데드라인이 나왔었어요. Deadline will be extended. 그죠? 마감 시한이 연기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돈 갚으라고 했던 그런 느낌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다시 한번. 그래서 정답은 이건 extended가 답이에요. A번이 답입니다. 139번. 답이 reservation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떡하지?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왜? 예약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보셨던 단어죠. 근데 그때 여러분 썼던 동사가 뭔지 아십니까? make란 동사를 쓰셨을 겁니다. make reserv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보셨죠. 근데 오늘 단어는 have예요. 그 다음에 뒤쪽엔 of입니다. 여러분 reservation이란 단어에 의구심이란 단어가 혹시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feeling of doubt이라고 하죠. feeling of doubt. 의구심. 그죠? 의구. 네, 그 의구심 아니고요. 그래서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임성 실험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이죠. 몇 번 안 해봐서 쥐새끼들한테 몇 번 해본 겁니다. 그죠? 쭉 했는데 사람한테 바로 그냥 투약한 거지. 괜찮을까 모르겠네. 그럴 때 have reservations of 혹은 have reservations about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새로운 뜻이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40번. 정관사 보이시면 많은 분들이 A번 가시죠. 정관사? 최상급. 그런데 정관사 뒤에 최상급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최상급은 형용사예요. 근데 관사 뒷자리니까 여러분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A번으로 많이 등장을 했었던 시험 문제였다면 이제 예상 포인트를 바꿔보자는 얘기죠. 바로 정관사 더가 왔을 때 최상급을 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명사를 고를 것인지 그거를 고를 때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포지션이 형용사 자리인지 명사 자리인지 그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자리 어디 자리인가요? 전치사의 뒷자리예요. 전치사 뒤에 평소에 뭐 쓰셨습니까? 명사 쓰셨죠? 답은 C번입니다. The most important를 고르시기 전에 그 자리가 형용사 자리인지를 한번 꼭 따져보시기 바라요. 품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급이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 문제가 C번이 정답인 거죠.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네, 답은 C번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난이도가 조금 높았어요, 오늘요. 하지만 이게 시험에서 만날 확률은 훨씬 높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빠른 시간 안에 우리 Part 6 한번 흐름 쫙 잡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11월 16일 날짜로 썼습니다. To whom it may concern. 담당자에게 저희 기관에서요 will host a conference in Seoul. Seoul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라고 했어요. 참석자 인원은 한 10,000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The Good Hill Convention Center has an excellent reputation. 당신네 회사 평판이 아주 좋더군요. 네, 마치 외국인이 쓴 것 같아요. 지금 이름 볼까요? 네. 그런데 뒤에 보니까 I have a concern. 염려가 되는 게 있대요. 아니 좋다라고 해놓고 염려된다라고 했다면 누가 봐도 이건 역접의 흐름이 되는 거겠죠? 역접을 연결할 때 쓰는
접속부사 however. 너무 좋다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정답은 however. 그러면서 이제 염려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많이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가 염려했던 것 중에 뭐냐면 귀하의 그 지역, 그죠? 이 회의를 주최하는 지역이 우리 목적에 적합한지 안 한지라는 부분이 나는 염려된다는 겁니다. 적합하다. 그러니까 우리 한 10,000명, 아까 몇 명 온다? 1,000명 정도 온다는데요. 괜찮겠어? 이거 할 수 있겠어? 바로 우리 행사의 귀하의 장소가 적절성에 대해서 나는 염려가 됩니다. 그죠? 유효한, 이건 법적 계약 같은 거. fantastic, 지드래곤입니까? 네, 말도 안 되고요. 네, 대략적인, 말도 안 되고. 정답은 adequate. 그죠? 네,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러 회의장을 예약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궁극적인 목적을 다루고 있죠. Could you please let me know? 어떤 종류의 방을 귀하가 가지고 혹시 우리에게 또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수용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충 성경 나오죠. 네, 회의장을 임대 혹은 예약하려고 하는데 걱정되는 여부에 해당되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I would happy, 빨리 답변을 제가 받아보면 좋겠네요 라고 할 때 happy란 단어는 여러분 항상 투부정사랑 쓰죠. 그죠? I would be happy to receive. happy 다음에 동사를 쓰실 때는 여러분 항상 happy to로 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glad to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pleased to, 그 to가 happy to 같은 단어예요. 이러면 되겠다. 개그 프로 중에 happy together 있잖아요. 그죠? happy together의 to. 그렇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거는요. 편집글입니다. Third International Satellite Communications Conference. 위성통신 회의에 관련된 글이 되겠네요. 자,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visit your hotel last weekend. 지난주에 호텔에 초대해 주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I was most blank. 나 진짜 감동받았어요. 비동사 뒤쪽에 impressed와 impressive 이 두 단어가 항상 정답이 자주 등장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어일 때는 ed가 답이에요. I was impressed. 난 감동받았어. 다른 말로 넌 감동이었어. 네. 성시경 씨 노래인가요? 네. 근데 C번이 답이 되는 경우는요. 앞에 있는 주어가 사람이 아니 됩니다. The movie, your presentation was impressive.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 좋은 거 보이시죠? 사람. 네. I 보이시죠? 네. 답은 impressed. 나 감동받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난 또 굉장히 기쁘대요. 당신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신 것도 너무 기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this is a very important landmark in our history. 우리 회사의 어떤 그 연욕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100개가 넘는 다국적 기업이 이번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 나에게 드래프트 하면 초안이겠죠. 이렇게 뭐 개요서 같은 것들을 저한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라고는 하는데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는 탈락. 당신의 생각을 요약한 계획서. 분사 중에서 여러분 목적어를 취할 때는 현재 분사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outline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과거 분사 쓸 땐 뒤쪽에 목적어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는요. 어떤 뜻이 되나요? I look forward to receiving this. 이것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12월 20일까지 your detailed costing. 구체적인 견적서. 그러니까 금액과 함께 이것을 받아보기 원합니다. 아까 그 드래프트 있었죠? 네. 어떤 설명서하고 견적, 얼마 드는지를 함께 받아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함께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쓰는 단어가 together죠. 그런데 이 단어는 여러분 부사입니다. 근데 alongside의 뜻도 함께란 뜻이 있어요. together와 똑같은 뜻이 있는데 그때 alongside의 품사는 전치사예요. 뒤에 나온 단어가 your detailed costing. 이 명사를 받을 수 있는 단어는 부사일까요? 전치사일까요? 이번에 alongside가 정답이 되겠죠. 즉
둘 다 함께란 뜻인데 품사를 구별할 수 있겠니? 라는 의도가 있었던 거겠죠. 역시 시험에서 이 together와 alongside가 같이 등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어놨던 겁니다. 기억하세요. 뜻은 같아도 품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요. 명사 앞엔 전치사가 맞는 겁니다. alongside요. 답은 그래서 B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궁금하신 부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문제를 이렇게 해설 풀이를 해본 결과 쉬운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즉, 다 풀어보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들은 제가 과감하게 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렵고 약간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실어봤다는 점에서 의의를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존에 토담이 공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기시고 또 예상 특강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2월 8일 날 있을 시험에서 반드시 목표하시는 점수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또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토담비 스태프들이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토담비 학생들만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토담비 750 과정 및 여러 가지 과정에 관련된 예상 특강을 담당한 RC 강사 이용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